안녕하세요. 여성을 위한 여성 변호사 안교기입니다. 우리 아이가요, 초등학생입니다. 선생님한테 양 손으로 관자놀이를 막 이렇게 눌림을 당했다라고 했을 때 어떠세요? 우리 어머니, 아버님들? 이거 선생님이 아동학대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. 그러나 이제 요즘 그 아동학대가 이 가정에서, 학교에서, 사회에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.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게 아동학대냐 아니면 정말 이게 훈육의 차원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만한 거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건 획일적으로 다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검토해 봐야 되는데요. 이번 사례 함께 또 보시겠습니다. 우리 대법원에서는요,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의 그 숙제 검사를 하다가 교사가 학생의 그 관자놀이를 누른 이 행위는 교육적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아동학대는 해당될 수 없다.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. 원래 이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 교사가 기소가 됐고요. 1심에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었던 거라고 합니다. 그런데 이 항소심에서 이것을 무죄로 판단을 했고 대법원에서 그걸 확정을 한 겁니다. 사실관계를 좀 보겠습니다.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가 2019년 3월에 교실에서 숙제 검사를 하다가 양주먹으로 학생의 관자놀이 부분을 세게 눌러서 신체적 학대 행위를 했다. 이런 혐의를 받았습니다. 또 하나는 이 학생이 수업 태도가 불량하다라는 이유로 휴대폰을 학생 얼굴에 갖다 대면서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 같이 하면서 이거 너 이렇게 하는 행동 찍어서 너네 부모님한테 보내드릴 거야. 이렇게 얘기한 것도 정서적 학대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이유로 기소가 된 건데요. 우리 국민참여재판에서는요, 1심에서 이분이 이거 관자놀이 누른 거, 이거에 대해서 200만 원 벌금을 선고했는데요. 관자놀이 누른 거에 대해서는 배심원들이 4대 3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했고, 두 번째, 동영상 찍는다,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는 6대 1의 의견으로 유죄 판결을 했습니다.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 선고를 했는데요. 그 이유를 함께 좀 보시겠습니다. 2심에서는요, 피해 아동의 어머니와 다른 아동의 어머니들이 1심에서 법정 진술을 한 경위나 피해 아동, 그리고 같은 반 다른 아동, 그리고 그 다른 아동의 어머니로부터 들었다고 하는 말을 전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피고인이 아닌 타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피고인 아닌 자가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원진술자, 그러니까 처음 이 피아동이 뭐 사망하거나 질병이 있거나 무슨 해외에 거주를 하거나 소재불명 이러한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서 진술할 수가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할 때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. 그런데 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진술자인 피해 아동 등과 같은 반 다른 아동, 그리고 그 다른 아동의 어머니가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진술할 수 없는 때 해당된다고 하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. 그래서 이것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.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. 그러면서요, 이 아이가 이 반에서는 어떤 약속이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과제나 학습 내용을 이렇게 마치고 나서 게시판에 자석 스티커를 붙이기로 하는 규칙을 만들고 학생들이 그 스티커 붙이는 것을 잊어버렸을 경우에 우리 기억을 잘하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기억과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인 관자놀이를 눌렀다고 일관되게 이제 진술을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 규칙이 특별히 뭐 자의적이라든가 교육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는 볼 수 없고 또 그다음에 이 교사가 아동들의 관자놀이를 누르는 행위를 한 것은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주의 환기를 시키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 교육적 동기나 목적에서 비롯된 거다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. 또 수업 시간에 아동이 소란을 피우는 막 이런 행동을 하니까 너 이런 행동을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겠어 라고 하면서 이 휴대전화로 아동을 동영상 촬영하려고 하는 행위, 이것이 아동의 어떤 진짜 어떻게 보면 교사가 감당이 안 되는 그러한 부적절한 행동을 중단시키기 위한 수단이자 최후 부모님의 협조를 받아서 부모님과의 효과적인 상담을 준비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인다.
그래서 비록 당시 상황에서 이게 교사가 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 목적상 허용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행위다라거나 그 자체로 현저히 부당한 행위다라고는 보기 어렵다.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. 우리 대법원에서도 이 원심 판단, 2심 판단에서 무죄 선고한 이 판단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무슨 뭐 논리나 경험 측에 반해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신체적 학대 행위나 정서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은 없다라고 판시를 하면서 2심에서 무죄한 것을 이제 확정을 했는데요. 사실 우리가 그 아동학대는 어떠한 경우라도 막아야 합니다. 그러나 우리가 훈육을 위한 일정한 제재 방법으로서 그것이 행해졌고 그것이 우리 사회가 허용할 수 있는 범위고 그러한 행위가 정말 그 아이 하나뿐만 아니고 그 전체적인 공동체의 어떤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정말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것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용서를 해준 거죠. 저희가 여기서 한 가지 조금 같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요. 이렇게 그 가정, 학교, 사회에서 우리가 어떤 모든 사건을 다 할 수는 없자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제재를 하는 것이 참 좋겠다 하는 아이디어를 모은 그러한 그 매뉴얼 그런 것들이 빨리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의견 댓글 주시고요. 구독, 좋아요 함께 해주십시오.